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42분과 만나 뵙겠는데요. 이 이름들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오늘은 첫날이라서 여러분들 소그룹 방에는 제가 배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 시연하는 거 보시고요. 각자 그 자리에서 인형이랑 이런 것들로 연습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수업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오늘 배운 걸 연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실 건데, 다음 주부터 소그룹 방에 이제 배정이 되시면 그 시간을 제가 어떻게 사용하시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뭐가 잘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내가 이걸 못하는데 누군가에게 비판받고 평가받고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스트레스 강의 때 다 듣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 양육자의 스트레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가 이 사회적 사람들의 평가와 비판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시는 게 좋아요. 그게 말을 안 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소그룹 방에 가시면 그런 얘기를 아주 짧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했던 거 잘 안 됐던 거 그거는 이제 제가 시연을 하거나 여러분들 거를 교정을 해드릴 거고, 그 방에는 이제 연습하러 가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려드리고 시연해드리고 각자 연습을 오늘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하시겠지만, 소그룹 방에 1대1로 들어가시면 이제 본인이 무슨 세팅을 해서 어떤 워딩들, 어떤 말들 선택하시고 행동 선택하시고 감정 선택하셔서 행동하시는 걸 연습하러 가시는 방이라서, 연습하시면 잘 안 돼요. 연습이니까요. 평가가 아니고 연습이니까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그 안 된다는 걸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상에서 그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신 거는 일상에서 잘 되고요. 연습할 때 안 됐던 것만 기억해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1대1 방은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같은 상황들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되죠. 네. 자, 링크 하나만 보내드릴게요. 지금이 여러분들이 호흡하시는 시간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호흡해 주세요. 제가 한 20초만 요거 보내드리고 올게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해주세요. 이런 일이 자주 있진 않고 초반에만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강의 들으시고 신청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질문 많이 주시고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질문 많이 주시고 하셨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녹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워포인트 공유를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사진 들고 오셨나요? 사진 하나씩 들고 오셨나요? 네. 옛날 거 사진 좀 갖고 계시면 좋고요. 없으신 분은 저희 심리치료사들 수련받을 때 본인이 그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진짜 모습이냐 그렇진 않은데요. 내가 5살 때 이렇게 생겼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립니다. 그게 지금 본인의 5살 때랑 지금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두뇌에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랑 맺는 관계성, 이걸 계속 좋게 하려면 지금 나라는 모습, 나라는 몸 속에 있는 두뇌, 얘 가지고 지금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어린 시절의 나를 어떻게든 만나셔야 되는데, 이걸 사진이 도움을 드릴 거고, 그게 안 되면 상상 속이라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려가지고, 그냥 저는 언제나 항상 스틱맨이고 눈 동그라미 이렇게 땡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건 나다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사진 들고 오셨고, 인형 갖고 계신가요? 인형 들고 계신 거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네네. 그 인형 앞으로 6주 동안 함께 합니다. 네. 자기 자신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네. 아무 데나 막 이렇게 누가 던져도 되게 하지 말아 보시고, 6주 동안은 이 인형을 좀 케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괜찮은 자리에 좀 얹어두세요. 괜찮은 자리에. 오늘부터 어떤 작은 활동들을 하실 건데, 이 인형이랑 여러분이 이제 애착 관계가 다시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얘를 함부로 대하시면 지금 저랑 그 연습하러 오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좋은 자리에 대해주시고 본인이 본인의 인형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지극정성으로 애지중지 하시는지 그냥 살짝 아무 때나 잘 두는지 아니면 뭔가 되게 과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본인의 마음을 관찰하시는 것까지 가시면 정말 좋아요. 네, 그런 건 이제 마인드풀니스 과정 가시면 연습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마치고 나면 얘를 구석에 던지지 마시기 바래요. 자, 양육 습관 과정 이제 앞으로 시작할 건데 그 강의에서도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뭘 해주려고 자꾸 오시는데 그러면 아이랑 연결이 안 돼요. 주고 말고 주고받는 그런 아주 그런 관계로 이렇게 맺으시면 안 되고요. 얘를 잘 해주기 위해서 얘랑 나랑 관계가 좋기 위해서 얘랑 나랑이잖아요. 나랑.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자꾸 관찰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느낌일지 그거는 내 앞에 있는 아이가 거울 뉴런 때문에 비슷한 감정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전혀 반대의 느낌을 느낄 때도 있죠. 그럼 반대구나 알아차리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노트 갖고 계시죠? 노트 오늘부터 적으실 건데요. 날짜 적으시고 이거 유산이 될 겁니다. 저랑 지금 4회차 재수강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양육 습관 노트들 그거 가지고 있는데 계속 적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상에서도 계속 적어 나가시면 되는데 어떤 분은 일기 쓰듯이 굉장히 잘 쓰고 계시고 어떤 분은 접어놨다가 제가 1년마다 소환하면 그때 여시고 근데 이게 지금 3년 차가 됐어요. 202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는 21, 22, 23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자기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 적고 이러는데 이거 제가 나중에 누구한테 드릴 거냐고 말씀드렸냐면 아이한테 넘겨주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이한테 내가 얼마나 너를 생각하고 살았는지 증거입니다. 대놓고 얘기하시면 아이들 싫어하고요. 은근슬쩍 들키도록 슉 아무 때나 어느 날 슉 근데 애가 쓱 보면서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죠.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접고 난 더 노력해야겠다 이러고 있고 우리 엄마가 이렇단 말이야. 이거 좀 약간 플랜 해가지고 좀 들켜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은 들켜야 돼요. 자, 그래서 기록하시라고.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자꾸 노력했다는 거를 기억을 못 하셔가지고 본인을 얼마나 괴롭히신지 몰라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노력하신 거 제가 다 기억합니다. 네. 그러시면 자, 예. 자, 노트는 어떻게 적으시냐면 오늘 날짜 적으시고요. 날짜 적으시고 그 다음에 느낌이 오는 단어들을 적으시는데요. 필기를 하시려고 되게 노력하지 마세요. 이거 교환 다 드립니다. 드릴 거고요. 지금 떠오르는 단어들이나 생각이나 좀 적고 싶다 이런 거 잠깐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들 중에서 아 이거 체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얘는 그냥 교과서가 아니라 교과서에서 나 요것만 해야지 생각하는 걸로 지금 이 순간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과제 들을 때마다 과제가 뭔지 적어가세요. 과제는 교환에 안 적혀 있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과제라고 적으시고요. 그리고 과제를 하셔서 거기다가 또 적으실 건데 저한테 그거 사진으로 찍어서 많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주실 거고 그다음 포스트잇 있는데요. 포스트잇은 언제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6주 동안은요. 사실 수업 받고 나시면 새로운 걸 가르쳐 드리진 않는다는 거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는 제가 설명드리지만 그거의 내용들은 아주 그냥 간단해요. 뭐 지금 풀어드리면 많이 좀 안아주세요. 뭐 이런 겁니다. 많이 안아주라는 걸 하려고 지금 여길 왔나 싶으실 건데 행동이 바뀌실 거고요. 내가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한 번, 두 번 해야 되는 것들. 그거 제가 똑같이 포스트잇에 3개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공간에 붙여놓으시라고 해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안아주는 게 좋다는 걸 모르는 건 없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안아주는 걸 까먹는 분들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포스트잇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포스트잇에 적혀 있는 거 요거만 좀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주 포스트잇이 바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장소는 3장소예요. 여러분들 침실에서 있는 공간, 침실에서 화장실 가시는 거. 가장 먼저 일어나면 양치하러 가시는 화장실에 어쨌든 벽에 붙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주방에 냉장고 앞에 붙이시는 거고요.
세 번째, 집 밖을 나가는 현관 앞에 붙이시는 겁니다. 나가시면서 한번 보시고, 그다음 냉장고 문 여실 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양치하실 때 보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 내가 해야 되는 거 집중적으로 딱 두세 가지, 많아야 세 가지일 건데 이제 그걸 적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활동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느낌 적으실 건데 일기처럼 길게 적으시는 분도 있고요. 그냥 느낌만 적으시면 돼요. 감정만 찾아서 적으시면 됩니다. 감정과 생각만 적으시는 건데 다 알려드려요. 그래서 그거 이제 노트에 적으시고 그리고 그거 저한테 사진 찍어서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이 변하는 걸 좀 잘 적어주시면요. 제가 중간중간에 갑자기 개인 면담 신청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시간 잡으셔가지고 개인 면담 신청하셔서 신청 받으시면 20, 30분 저랑 얘기 좀 나누시고 그럴 수 있어요. 좀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화면을 띄워놓고 얘기는 또 저 혼자 다른 걸 해가지고 사람하고 얘기를 못 하셨다, 그죠? 자,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어느 분이든 엄지손가락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잘 보이시죠? 저 화면에 송수연 님이 가장 위에 잘 있어요. 송수연 님께서 손 수신호 좀 해주세요. 화면 잘 보이면 이렇게 엄지손가락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제가 공유했죠, 지금. 공유 안 했습니까? 네, 공유 안 했네요. 다행이네요. 자, 그래서 노트 공책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쓰시는 거고요. 날짜 쓰시고요. 그다음에 생각나는 단어들, 그다음 본인 머리에서 나오는 거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이제 포스트잇은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비슷한 거 선택하실 거고 포스트잇 붙이시고 나면 사진 찍어서 저한테 인증으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고 나면 이제 저한테 알려주시고 연습하시고 나서 연습하실 때 아이들이랑 직접 하시면 뭐 비디오 켜고 하면 되는데 이번 주는 비디오 켜고 하지 마시고요. 비디오 그냥 켜고 하는 게 아니라 비디오 켜고 녹화를 하는 순간에도 아이들에게 안존존수를 하셔야 합니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마음대로 촬영하시고 이런 건 존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촬영하지 마시고요. 그냥 연습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활에 제가 다 담아드릴 거예요. 담아드린 이유는 이거 하나가 아이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부작용이 될 만한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생활 곳곳에 다 집어넣으셔야지 우리 엄마가 나를 우리 아빠가 나를 안존존수 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더라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아빠는 두 얼굴의 사람이니까 절대 안 되죠.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절력 얘기하면서 만났습니다. 그죠? 조절력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절해야 되는 거. 이 아이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사회적 동물로서 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거 다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나의 꿈이 있었는데 나의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좌절될 때마다 나의 감정도 조절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절해야 되는 재료들이 있어요. 얘는 인간관계 스트레스 뭐 이런 거는 삶의 영역인 거고 우리가 얘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조절해야 되는 건 이 세 가지. 생각, 감정, 그리고 내 몸입니다. 내 몸 행동이죠. 그죠? 이 세 가지를 자주 들으실 거고요.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인간, 개미상으로 그림을 예전에 좀 올려드렸죠. 자,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 나만 놔두고 다들 저렇게 가? 나를 싫어해? 왜 싫어해? 서운해. 혹은 왜 놔두고 가 나만? 짜증나. 기분 나빠지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아무 일 없었는데 감정이 아침에 먼저 오는 때가 있어요. 우울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이미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이미 우울함이 와 있어요. 그럼 내 생각에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감정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요 두 개가 결과가 몸의 감각에 영향을 미쳐서 내가 갑자기 화가 나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기 시작하고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손발이 땀이 나기 시작하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우울하고 이러면 몸이 천근만근해서 몸의 감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행동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조절할 거잖아요. 우리 아이의 행동을 가이드할 거고. 그리고 내가 내 속에서 생각이랑 감정이 어떻더라도 행동으로 하고 싶지 않은 폭발해서 행동하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걸 조절하고 싶으니까 내가 이 세 가지가 체인이 되어서 순서가 자꾸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 감정, 행동, 머리, 가슴, 배. 배는 몸이에요. 이 세 개가 연결이다.
그래서 요 중에 하나라도 빨리 잡아서 조절하셔야 돼요. 생각을 조절하시든지, 감정을 조절하시든지, 요 행동을 조절하시든지. 자, 조절력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뭐를 멈추겠다, 뭐를 끊어버리겠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선택하는 거 배울 거예요. 앞으로 아이랑 이런 상황이 놓이고 이런 순간이 되면 어떤 행동 하셔야 되고 어떤 걸 하시면 좋고, 우리 기술 배우러 왔습니다. 그죠? 앞으로 수업 통해 배울 거예요. 내용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건 행동하는 힘이랑 버티는 힘을 선택하셔야 돼요. 아, 내가 배운 거 해야지 선택하셔야 되고요. 내가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버티는 힘을 좀 만드셔야 돼요. 자, 이거 딱 1, 2년만 하시면 되거든요. 딱 1, 2년만 하시고 나면 나중에 알아서 굴러가요, 아이들이. 연령별로 크면 제가 그 모든 방향, 지금 이 수업에 생후 1일부터 20대 자녀가 있는 분들까지 다 들어오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성인 심리치료도 아동을 심리치료를 하기 때문에 아동기를 다시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다 다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1, 2년만 이 핵심적인 걸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갖고 계셨다가 연령이 올라가면 말투랑 단어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1, 2년을 이 습관을 안 들으시면 나중에 힘들죠. 그러니까 처음에 영어 문장이나 이런 거, 문장 만드는 자리 순서 이거 익히고 나면 우리 이제 단어만 외우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나중에 다 해야 돼서 힘들거든요. 자, 우리가 버텨야 되는 거 돌아가지 않게 버티는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려면 행동을 하셔야 돼요. 행동을 하셔야 되고요. 원치 않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버티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만들 거고 그 경험이 축적되는 게 기억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두뇌의 기억은요, 이 신경회로는 되게 웃긴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비슷한 길로 가면 거기에 길이 점점 넓어지고 고속도로로 뚫려요. 그래서 그쪽으로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험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고 아이들은 지금 그걸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던 방식대로 그대로 이어주고 싶어도 아이는 지금 그거를 입력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살던 방향으로 반대로 가고 싶으면 그 반대 거를 이 아이들은 계속 경험이 돼야 되고 그게 기억으로 쌓여야 돼요. 그래서 양육 기간은 제가 기억 쌓는 기간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두뇌의 신경회로를 고속도로를 만드셔야 돼요. 저번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거 조금 중복되는 경향이 있죠, 그죠? 내가 자지러질 때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안정시켜줬던 기억이 난다면 얘는 자지러질 때마다 엄마가 부를 때마다 이미 그 회로는 가 있어요. 안정의 길로. 왜냐면 그 전에 내가 자지러질 때마다 엄마를 부르면 엄마가 와서 안정이 됐더라는 거 이 두뇌가 기억하고 있고 그 내용이 해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지러질 때마다 엄마를 부를 수 있는 아이는 이미 그쪽으로 반은 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오면 진정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는 거는 기억 조절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았던 것 중에서 좀 내가 바뀌고 싶은 게 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기억 조절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미리 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나 이렇게 행동하겠다. 미리 조치하는 겁니다. 자, 미리 조치를 하는데 하다가 까먹을 수도 있고 잘 안 된 때가 있겠죠. 그러면 후속 조치를 하셔야 돼요. 후속 조치도 여기서 배우실 거예요. 미리 조치도 여기서 배우실 거고. 그래서 후속 조치, 안 치우고 가실 수는 없어요. 잔해를 자꾸 피해 가시는데 잔해를 하나하나 잘 들고 치워서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으시고 고속도로를 좀 깨끗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고속도로의 이 모습이랑 속도가 잘 나와요. 그래서 후속 조치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런 단어는 6주 동안 저한테 계속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들으시는 내용들이 제가 키워드 중심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껌껌이 외우셔야 된다면 단순하게 그렇게 경험만으로 기억에 의존해야 된다면 우리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제가 카테고리를 딱딱딱 기억하실 수 있게 잘 모아놨어요. 이렇게 6주 동안 하시고 나면 저랑 카톡 계속 연결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저한테 질문 주실 겁니다. 달쌤 지금 아이가 이렇게 되어 이런데 저 뭐 해야 돼요? 그럼 제가 후속 조치하시고요. 혹은 미리 브리핑 하셨나요? 혹은 보스 베이비 하셔야 되는데 알아들으세요. 이게 지금 그거 하는 타임인가요? 네네네. 이러면 코칭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구구절절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우리들만의
코드가 이제 생길 겁니다. 그걸 이제 배우실 거고 연습하실 거예요. 자, 6주간에 저번 회에 썼던 화면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좋아서 그냥 가져왔어요. 자, 6주간의 양육 습관 이제 우리 모두 다 동행을 할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억을 바꿀 겁니다. 기억을 새로운 기억으로 채울 거고요. 이 기억은 감정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모든 옛날의 기억들을 우리가 심리치료를 제대로 막 기피하는 그룹은 아니지만 재해석하고 재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딸린 감정들을 좀 뾰족한 건 좀 무디게 만들고 너무 무거운 건 좀 가볍게 만들고 이렇게 할 건데 이 모든 감정을 재경험시키는 건 여러분 운해로만 작용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운해와 운해의 만남을 자주 만날 겁니다. 운해는 뭐냐면요. 좌뇌가 하는 건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운해는 이미지, 느낌, 감정, 기분, 오감각 정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앞으로 자주 여쭤볼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해보세요 하면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예 그거 뭐 해서 뭐예요. 그냥 기술만 배워가지 이러시는데 아이랑 나랑 관계를 좋게 하겠다. 지금 유대감을 쌓으시겠다는 거고 본인하고 본인의 관계를 새로 맺겠다. 자신하고 유대감을 새로 쌓으시겠다는 거고 애착에 관련된 걸 새로 쌓겠다. 애착은 유대감이에요. 자, 유대감은요. 어릴 때 영아들 심리치료사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전부 다 운해적인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지 좌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서 이미지, 감정, 오감각 여쭤볼 때마다 지금 이 순간에 해보시기를 꼭 행동하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만의 용어가 이제 시작될 겁니다. 저 스트레칭 한번 앞으로 뒤로 한 30초만 할게요. 팔 앞으로 쭉 뻗으시고요. 위로도 또 뻗으시고요. 몸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내가 쭉 뻗을 때 몸에 어디가 뻐근한가. 몸의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운해를 건드리는 작업을 제가 은연중에 계속 넣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몸의 감각. 저는 여기 뒤에 날개 축지. 근데 날개 축지 양쪽도 아니고 오른쪽 날개 축지만 아프네요. 저는. 여러분들은 겨드랑이가 아프신지 팔목이 아프신지 궁금함을 가지고 어디가 뻐근한가 궁금해 보시면서 스트레칭 마치시고 호흡하시고 물 있으신 분들은 물 마시시고 5초 뒤에 제가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하루 영역인데요. 지금 저 만나시는 처음하고 두 번째는 조금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3회차부터 정말 기술 쓰기 시작하고 쭉쭉 나갈 겁니다. 그래서 6회차까지 달려갈 거니까 이제 한번 우리의 용어들을 알려주는 이 시간, 첫 시간에 용어를 좀 알려드려야 돼서 거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루 중에 이렇게 24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요게 뭘까요? 이 색깔별로 파란색이 한 3개 있기도 하고 보라색 2개 있기도 하고 빨간색 한 3개 있기도 하고 저 까만색이 있기도 하고 뭘까요 이거? 이거 뭐인 것 같으세요? 재수강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회 화면이 좀 바뀌죠. 그렇죠? 같은 내용 하지만 항상 화면 다른 거. 그죠? 그 사이에 제가 다른 데서 석학들하고 워크숍 받고 오면 또 생각이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집어넣고 막 이러거든요. 자, 이거 뭘까요? 궁금해 하시면 됩니다. 답을 해주시면 좋지만 궁금해 하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궁금함을 가지시는 게 우뇌를 자극하는 거라서 이게 뭘까라는 단어를 생각으로 하셔도 좋지만 입 밖으로 내시면 훨씬 좋아요. 이게 뭘까? 이렇게 입 밖으로 내시면 우뇌가 열립니다. 이게 뭘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들도 우뇌를 열고 싶죠? 창의력, 문제 해결력. 아이 입에서 이 말 나오도록 시키시면 좋아. 이게 뭘까? 또 이게 뭘까? 계속 들려주시면 이 아이가 자기 입으로 이게 뭘까 엄마? 이럴 때 이 아이 우뇌가 열려요. 그래서 지금 입 밖으로 이게 뭘까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화면 켜신 분들 중에 웃으시는 분들 있죠. 지금 우뇌가 열리셨어요. 웃음으로 우뇌 잘 여셨습니다. 중얼중얼 혼자서 얘기해 주세요. 이게 뭘까? 네, 이게 뭘까 해 주세요. 이게 뭘까? 아이한테 정말 많이 해야 되는 단어라서 연습하세요. 자, 이게 뭔가. 자, 까만색 수면 시간입니다.
까만색. 수면 시간이고 제일 위에 24시고요. 오른쪽이 6시일 거고 아래가 12시 정오일 거고요. 왼쪽이 19시일 겁니다. 그리고 위에가 19시 맞나요? 21시죠. 네. 아이들이 그러면 보통 언제부터 자야 되냐면 저녁 한 8시부터 자야 돼요. 그래서 까만색이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근데 우리 한국에는 저 위로 올라가 있죠. 10시쯤 이렇게. 그쵸?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오른쪽에 6시에서 좀 더 늦게 한 7시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몇 시간 자요, 이 사람은? 12시간 이상 잡니다. 그죠? 이 표가 반 이상 걸쳐져 있으니까. 자, WHO 제한하는 수면 시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6세에서 12세까지. 그러니까 사춘기 전까지는요. 9시간에서 12시간 권고입니다. 자, 권고라는 거는 두뇌의 좋은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고 최소라는 거고 그다음에 최대 이만큼까지 자는 게 가능하고 좋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최소 시간을 맞추려고 그래요. 최소는 요 정도 해야 위험 수준 딱 직전이다 이 얘기하는 건데 자꾸 최소 시간을 맞추시는 거예요. 최대 시간을 맞추셔야 되잖아요. 12시간 자는 애랑 9시간 자는 애랑 나중에 삶이 다릅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는 두뇌. 예전에 통맘에 강의 있을 거예요. 두뇌 발달은 어떻게 일어난다. 그때 제가 알려드린 게 두뇌 발달은요. 밤 사이에 자는 동안에만 일어나는 겁니다. 낮 사이에는 정보를 입력하는 거지 프로세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 재워야 두뇌가 발달이 됩니다. 두뇌 안에는 인지도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서 조절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잠을 재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딱 끼워 놓으세요. 초등학생이 공부하는 게 9시간에서 12시간이라고? 할 수 없는 현실은 있지만 생각은 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6세 이하는 10시간에서 13시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초등학교 안 들어가기 전까지는 최소가 10시간이네요. 지금 초등학생 아닌 애들이 최소가 10시간인데 내가 10시간 못 채우고 있다? 낮잠 포함.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른 거 교육시켜봤자 두뇌 발달 안 되고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지금 이런 수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이 색깔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제가 감정에 따라 나눠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좋게 감정에 따라 나눠놨는데 기분 좋은 거 파란색이고요. 기분 나쁜 거 빨간색이고요. 그냥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거 제가 보라색으로 넣었어요. 자, 우리 삶이 어떠냐면 밤에 자는 동안도 자는 동안은 자기 때문에 까만색을 넣은 게 아니고요. 밤에 자는 게 편안한 잠이면 파란색일 거고 기분 나쁘게 자면 빨간색 잠을 잘 거고 그냥 그럼 보라색 잠을 잘 거예요. 그래서 맨날 바뀔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일어나면 기분이 좋았다가 밥 먹으려고 하니까 짜증 났다가 학교 가라니까 싫었다가 뭐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기분 좋았다가 그다음에 뭐 하는데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았다가 그래서 우리 하루에 인간관계 하루 영역이 다 이렇게 감정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방향으로 외우기 쉽게 앞으로 양육 습관을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자, 빨간색 이제부터 unhappy time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unhappy time, 기분 나쁜 순간들이에요. 영어를 써서 제가 영어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냥 해피 얘기를 하도 많이 이제 하시니까. 네. 자, unhappy time은 빨간색. 그 다음에 해피한 타임은 파란색으로 제가 해놨고요. 그다음 해피도 아니고 unhappy도 아닌 거. 그러니까 기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걸 제가 그 중간이다 해서 영어로 mean, 중간이라고 해서 mea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ean time 이렇게 세 가지 용어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들으실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제 까만색은 수면 타임, 수면 타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일어나면 얘가 밥 먹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 뭐 시간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요. 얘가 기분 좋은 시간, 기분 나쁜 시간, 기분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시간 요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셔서 기분 나쁠 때 해야 될 행동 알려드릴 거고요. 기분이 좋을 때 해야 되는 행동 알려드릴 거고요. 좋지도 나쁘지 않을 때 해야 되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나누면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기가 빠릅니다. 밥 먹을 땐 이렇게 하고요. 공부를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개개별로 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 그렇게 이제 할 건데 나의 어린 시절 어떤 타임이 많았나 요거 숙제로 드릴 테니까요. 한번 학교 가기 전에 5살, 6살 때 나는 어떤 타임이 많았을까? 궁금해 하셔야 그 뇌로 자꾸 궁금해 하셔야 그 뇌에 어떤 트라우마 기억이 있으면 나중에 제가 아니라 다른 심리치료사를 만나실 때 걔를 여느라
4회기, 8회기 겨우 열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조금 열기 연습을 하시고 심리치료사를 만나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셔야 열려요. 그래서 내가 5살 때는 어떤 타임이 많았을까?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10살 때 나는 어떤 타임이 많았을까?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나는 어떤 타임이 많았나? 궁금해해 보시고 그냥 오늘의 기억이에요.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의 기분으로 적어 보시는 거예요. 노트에 한번 적어 보세요. 나는 어떤 타임이 많았던 것 같다. 자, 이제부터 언해피 타임은 청진기 그림을 넣은 이유가 뭔가 교정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직접 달려들어서 뭘 해야 되고요. 해피 타임은 그냥 뭐 사과 먹고 아주 행복하게 윤기 나게 살면 되고요. 민 타임은요. 이도저도 아닌 시간에 왜 제가 운동기구를 했느냐. 여기는 이제 근육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자, 언해피 타임은 여러분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 하시는 아이들 뒤집어질 때 공감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요게 언해피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교정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교정을 뭘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해피 타임은요. 평소에 이제 기억을 쌓으셔야 돼요. 고속도로, 좋은 고속도로를 만드셔야 돼서 해피 타임 요거는 면역세포, 면역 시스템 올려놓는 거. 저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하는 건데 해피 타임은 사실 놀이 타임이에요. 여러분들이 놀아주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딱 15분, 20분 어떻게 놀아줘야 이거를 고속도로를 쌓아갈지 알려드립니다. 민타임은 이도저도 아닌 시간인데요. 이도저도 아닌 시간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 이제 교육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양치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밥 어떻게 먹는지, 씻을 때 어떻게 하는지,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숙제는 어떻게 하는지 교육하는 타임이 민타임.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엄지손가락 한번 올려주실래요? 이해 좀 간단하게 되셨어요? 네, 계속 들으실 거예요. 계속 들으실 거. 지금 외워야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외워질 겁니다. 자, 지금 운해를 여는 활동을 좀 하겠습니다. 운해를 여는 활동 좀 할게요. 내가 원한 나의 기억,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었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근데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해 내시든지 내가 가지고 싶었던 기억을 생각해 내시든지 하실 건데요. 자, 지금 사진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을 꺼내세요. 사진을 꺼내셔서 이런 작업을 계속 하셔서 스스로 치유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네. 자, 사진 꺼내셔서 이제 사진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몇 살 때 사진을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많은 사진 중에 오늘 만나고 싶은 나이 때 나의 어린 나를 고르셔서 사진을 보시기 바래요. 사진 보고 계신가요? 화면 보시면 안 됩니다. 사진을 보셔요. 사진을 보십시오. 내 어릴 때 요랬다. 그리고 어린 나를 가만히 바라보세요. 지금 우리가 안존존수 할 때 존재감을 알아줘야 되는데 여러분은 옛날 과거의 아동기가 끝났다고 끝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들여다보지 않으시나요? 거기 혼자 내버려 두고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왜 존재감을 자꾸 안 알아주시고 계속 나의 미래의 내 모습만 자꾸 알아봐주고 그러시나요? 자, 가만히 바라보시고요. 이때 나는 어떤 타임이 많았을까? 요 나이 때 너는 물어보세요, 사진에게. 너는 이때 해피타임이 많았니? 언해피타임이 많았니?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 그냥 조용하고 편안한 민타임이 많았니? 입으로 물어보시는 게 아이들에게 대화하시는 데 연습입니다. 그거 연습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연습하시기 바래요.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언해피타임이 많았니? 해피타임이 많았니? 그중에서 내가 원한 기억 있으면 떠올리시고 없으면 지금 만드세요. 음, 없으면 지금 만드셔야 되는데 만드는 작업은 조금 이따 도와드릴 테니까 만들어야 되는구나. 얘는 그 기억이 있을까? 궁금해하세요. 자, 되셨나요? 그 아이 충분히 바라봐 주셨어요? 그 사진. 그 사진의 아이와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의 나이와 지금 아이의 나이가 비슷하다면 참 연결이 쉽겠어요. 네, 우뇌와 우뇌가 연결이 돼서 안정애착 형성이 잘 될 것 같고 유대감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진한테 다음에 또 보자 얘기해 주시고 덮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보자. 말씀 꼭 해주세요. 시간 아깝지 않게 우리. 다음에 또 보자. 자, 이제 인형을 꺼내십시오. 인형을 꺼내세요. 한국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심리치료실 가시면 이런 작업을 하는 곳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를 안 하는 곳도 꽤 많아요. 그래 지금 살짝 심리치료 받는다 생각하시고. 자, 인형 앞으로 나를 만날 건데 지금 사진 보시면서 몇 살 때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지금 그 인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날 이 인형은 7살일 거고요. 어느 날은 13살이고 어느 날은 내가 성인이 되기 전 어쨌든 어느 날입니다. 자, 이 인형은 앞으로 내 아이가 되거나 내 어린 자아가 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 저는 요런 얘가 접니다. 아이 달팽이. 예, 저는 머리가 길었던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얘로 까만색 머리라 제가 얘로 정했고, 자, 저는 얘를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만날 거예요. 자, 얘입니다. 얘랑 인사하시고요. 오늘 너는 몇 살이야? 오늘 너는 12살이다. 나한테는. 저한테는요. 너는 오늘 12살. 12살 때요. 너야. 넌 12살 달팽이야 오늘. 몇 살인지 물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너 되게 내가 원하는 기억 너 하고 있니? 되게 좋았던 기억 있어? 물어봐 주시고 바라보세요. 눈을 보시기 바라고요. 눈을 보시고 쓰다듬어 주세요. 눈을 보고 쓰다듬고, 눈을 보고 쓰다듬고. 12살 달팽이, 눈을 보고 쓰다듬고, 눈을 보고 쓰다듬고.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나중에 계속 코딩된 단어로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어떤 기분인지 물어봐 주세요, 한번. 내가 지금 봐주고 쓰다듬어 줬는데 너 기분이 어때? 물어봐 주세요. 너 기분 어때? 지금 이렇게 아이에게도 좀 물어봐 주셔야 돼요. 이유 없이 봐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오늘 기분 어때? 아니면 지금 쓰다듬어 주니까 너 기분 어때? 이러면 엄마 좋아, 아빠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좋다는 기억이 얘가 많아서 엄마가 만져주는 거 너무 좋아. 이렇게 고속도로 하나 만들 겁니다. 성인하고 하시면요. 성인, 나의 배우자. 이거 지금 아이한테만 자꾸 하시려고 했는데 이거 똑같이 연습, 복습 너무 중요하니까 아이한테만 연습하지 마시고 남편분께, 부인분께 제발 연습도 많이 해주십시오. 지금 하신 분 있네요. 신유정님. 옆에 성인분이시죠? 성인분 지금 보고 쓰다듬고 하시신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쓰다듬어 주니까 기분이 어때? 여쭤보세요. 그 남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음. 그 남편분도 쓰다듬을 당한 적이 없고 그래도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쓰다듬어주니까 어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분인가 지금 알아보는 궁금해하는 이 순간 남편분의 우뇌가 열립니다. 남편분의 우뇌랑 신유정민의 우뇌랑 지금 연결이 되는 중이에요. 말로써 연결하면 좌뇌 연결. 근데 느낌이랑 몸의 감각이랑 얼굴 표정이랑 오감감, 냄새, 촉각, 후각, 시각 이런 걸로 연결하면 받으셨어요. 신유정님.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나 좀 쓰다듬어 줘라고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해줬는데도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행동이 그죠? 지금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변했길래 저런 행동이 나왔을까? 그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 인형이랑 같이 계세요. 우리 아직 인형한테 인사 안 했어요. 자, 어린 나 가만 보시고요. 이제 내가 갖고 싶은 생각,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상황이 있으시면 그때를 떠올리시고 없으시면 지금 안 드세요. 자,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이 아이랑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이 아이가 있는 가족들이랑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산인가요? 들인가요? 바다인가요? 어느 레스토랑? 아니면 어느 놀이터? 어떤 장소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 우은혜가 빨리 열립니다. 어디로 가실지 정하세요. 지금 가고 싶은 평화의 장소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아이랑 같이 가고 싶은 나의 판타지, 그 느낌 가질 수 있는 곳. 자, 그곳으로 가세요. 머릿속에서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계절인가요? 봄, 여름, 가을 중에 하나 정하세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시는데 어떤 색깔이 좀 많나요? 식물이 있고 건물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색깔들이, 계절마다 또 색깔이 다르겠네요. 지금 눈 감고 상상하시는 송수연님, 운에 여는 작업 잘하시고 계신 겁니다. 상상하고 계신 거예요. 네. 어느 계절에 어느 곳으로 가서 어떤 색깔을 보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질문 드립니다. 지금 기록하시느라 이 작업 못 하시는 분들 지금 되게 큰 걸 놓치는 중이에요. 기록하시느라 좌뇌를 여시고 계신데 지금 요거에 활동을 하시는 게 우뇌를 여실 겁니다. 우뇌를 여셔야 안정의 회로를 본인도 빨리 가져올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추가 하나. 그곳에 그 색깔로 냄새까지 있으면 너무 좋죠. 냄새 맡을 수 있으시다면 레스토랑 가신 분이면 냄새 맡으시고 빵집 가셨으면 빵 냄새 상상하세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그곳에 누구랑 같이 계시고 싶으신가요? 사람들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같이 가고 싶은 12살 아이 달팽이는 산에 가고 싶은데 가을산에 가고 싶어 해서 저는 온통 빨간색, 노란색 이렇고요. 비가 온 뒤인지 흙냄새가 자욱하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12살 아이 달팽이랑 엄마, 아빠, 언니, 오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대출동입니다. 바다로 갔으면 언니, 오빠는 빼놓고 가고 싶었는데 산이니까 제가 끼워줬어요. 자, 그 사람들 얼굴 기억하시고 그 평화의 장소에 간 그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겨우 2분 같이 있었는데 굉장히 오래 있는 느낌 안 드시나요? 네. 여러분이 아이들하고 노래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신 적 있는지 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나 자신이랑 내가 원하는 판타지의 상황에 생각하면서 이렇게 2분 동안 집중도 있게 나의 고속도로 기억을 한번 만드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가 판타지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판타지는 사실 좋은 건데요. 나를 도와주는 방향성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판타지에 사로잡혀서 갇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판타지를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거기서 계속 머무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을 만나신 건 너무 좋은데 결국은 가야 될 곳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원해서 못 가져서 괴롭지는 말자. 그냥 방향성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상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 위치를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이 아이에게 인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지금 이 느낌이 조금 떠오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뇌를 그렇게 조종을 해놨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 노래 들으시면 지금 이 좋은 느낌이 기억이 나실 거고, 좋은 느낌 필요하시면 역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노래를 들으시면 됩니다. 혹은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랑 작업을 하셔서 이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도록 만드시는 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조절을 하는 방법을 하나 제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 수면 교육할 때 여러분들 자장가 틀어준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수면 의식이잖아요. 그 노래 들으면 잠이 오도록. 똑같습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평생 도망가면 해결이 안 돼서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너무 힘들 때는 잠깐 쉴 곳이 있어야 돼서 음악으로 푼다든지 하는 거 필요해요. 그걸 가지고 계신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애 이렇게 안고 음악 들으면 얼마나 관계가 좋아집니까? 겨우 2분 동안 애 안고 노래만 온전히 듣는 시간을 내가 가졌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 이때로 와야 되는데 그럼 지금은 왜 그때 같은 그런 기억이 없을까? 왜 그 판타지 속 혹은 내가 직접 가졌던 그때 그게 왜 없나? 지금 나한테는 어떤 감정들이 있기에 그런 판타지를 가질 수 없게 만들고 판타지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게 하는가? 나에게 머물러 있는 감정이 뭔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에게도 안정애착의 방향을 심어주실 거고 본인의 정서 조절도 하셔야 되고 아이도 정서 조절이 되는 방향을 제가 지금 계속 가르쳐 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우뇌를 기억하셔야 되고 감정 단어들을 이제 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감정 단어를 자꾸 노출을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화를 내서 발을 동동 구르고 물건을 차서 화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났다라고 말을 하면 되도록 시키는 걸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감정 단어를 자주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감정 단어 7가지로 시작하지만 이 아래에는 되게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기쁨, 뭐 슬픔, 화도 뭐 서운하다, 억울하다, 짜증난다. 뭐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기본적인 것부터 할게요. 아이는 아직 그 세세한 감정을 모를 수 있으니까. 자, 기억하셔야 돼. 이걸 알고 계셔야 이 단어를 쓸 겁니다. 기쁨과 슬픔은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두를 던진다. 화랑 두려움. 그리고 불놀이 갈 겁니다. 불놀이. 화두를 던지고 불놀이. 불쾌한 거. 어우, 싫어. 어우, 불쾌해. 이겁니다. 좀 심하면 혐오인 거고요. 그다음에 놀라는 거 있어요. 깜짝 놀라는 거. 놀랐어? 이거예요. 뭐 무서운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놀랐어? 이거예요. 여기다 다 하나 더 더해서 요새는 뭐 7개 그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이다. 이게 신경과학 쪽에서는 하나 더 추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뭘 추가하느냐? 뒤에 화면이 없나? 네. 네. 바로 만족입니다. 만족. 만족. 만족감은 요거랑 좀 다른 개념이죠. 만족감은 불교 철학 좀 관심 있으시면 불교 철학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이런 감정, 기쁘고 슬프고 이런 게 있는데 만족이라는 것도 있다. 이걸 아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지금 여기가 인터넷 좀 느려가지고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원하는 코딩들, 단어 코딩이 나올 겁니다. 자, 호흡 3번 하고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숨 들이마시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너무 앉았으면 힘드시죠? 자, 오늘은 우리가 활동한 활동 중에서 아이한테 뭘 해볼까 그러셔도 되고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오늘 했던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거나 뭐 이런 노트 정리하시는 걸로 시간을 보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꼭 배워는 가실 거예요. 자,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쇽쇽쇽쇽 달려가 볼게요. 우리의 양육 타임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쵸? unhappy time, happy time, mean time. 이제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보면 얘가 지금 unhappy인가, 얘가 happy인가, 얘가 mean인가 이것만 보시면 돼요. mean time은 이도저도 아닌 시간. 그냥 오케이. 좋은 시간 해피 타임입니다. 자, 언해피 타임은요. 이제 훈육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훈육이라는 단어를 지금 좀 잘 아셔야 돼요. 혼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요 어디에도 애를 혼내는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혼내는 시간은 없어요. 혼내서 뭘 가르치겠다? 가르치는 건 민타임입니다. 민타임 때 알려드릴게요. 자, 훈육 타임인데 훈육은 이 아이가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안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자기 자신을 괴롭히거나 위험하게 할 때는 바로 잡아주시는 거 훈육이 필요해요. 근데 그 방향이 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훈육 타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감정 조절 타임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훈육 타임은 다 이 감정 조절 타임으로 다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던 훈육의 방향이 지금 이 감정 조절 타임에 제가 알려드릴 거랑 전혀 다르다면 요렇게 다 바꾸셔야 됩니다. 심리 치료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언해피 타임이다 이러면 아, 훈육해야 되고 조절해줘야 되는구나. 불안정하면 안정으로 보내야 되니까요. 자, 두 번째 해피 타임은요. 놀이 타임입니다. 놀이 타임. 놀이 타임은 이제 심리 치료 타임으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질적으로 어떻게 놀아주는데 심리 치료적으로 놀아줄 수 있나? 이거 알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놀아줄지. 어른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얘들을 아이들 관계로 많이 하고 있지만 이거 이대로 성인에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성인과 나도 해피타임을 가지려면 우린 좀 노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노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민타임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생활습관 지도 타임. 그러니까 아이들 배워야 되는 것들을 가르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훈육 타임은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해피 타임 때 훈육하는 방식이 바뀌셔야 된다는 거예요. 훈육 타임 쪽 들어가는 거 저거 그냥 제가 뺄 걸 그랬어요. 그죠? 훈육이라는 말 자체가 어감이 자꾸 오해가 많아서 그냥 아예 없애버리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그냥 감정 조절 타임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이가 뒤집어지는 언해피 타임 때는 그냥 감정 조절해서 안정으로 바꾸는 것만 하시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양육 타임 세 가지만 있어요. 아까 시간표 보셨지만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이게 자꾸 그냥 바뀔 뿐이에요. 그죠? 밥 먹을 때 좋았다가 어느 날 밥 먹을 땐 싫었다가 어떤 때 울다가 어떤 때 웃다가 내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어떤 때는 헤헤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기분이 시무룩해 있다가 얘 지금 언해피 타임이네 이렇게 파악하셔서 내가 해야 되는 걸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뭘 원하시냐면 저는 언해피 타임 선생님 먼저 배울게요. 얘가 우는데 감당이 안 돼요. 아, 우리 남편 진짜 너무 화를 많이 내요. 감당이 안 돼요. 자꾸 언해피 타임 먼저 배우려고 하시고 그다음에 얘 가르쳐야 되는데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얘가 뭐 젓가락질을 못하고 양치를 안 해요. 이러면서 가르치는 것 좀 알려주세요. 민타임 얘기하고요. 해피타임은 가장 마지막으로 항상 미루세요. 그런데 우리는 심리치료의 우선순위는 이렇습니다. 아이를 도와줘야겠다.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이러면 심리치료실은 무조건 해피타임부터 먼저 합니다. 유대감을 쌓아놓지 않고는 내가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든 뭐 하든 새로운 기억을 넣어주고 싶어도 이 아이는 나하고 연결이 안 되면 내 거를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해피타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민타임 하고요. 그리고 언해피타임 합니다. 그런데 요거 두 개가 저는 바뀌어요. 해피타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언해피타임 다루고 민타임 교육에 대한 내용은 뒤로 합니다. 왜냐하면 심리치료사가 뭐 교육을 되게 그렇게 할 일이 없고 사회성 교육을 해주기는 해요. 부모가 안 해줄 때는. 그래서 심리치료 우선순위는 지금 2번, 3번이 바뀌었다라는 거.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지금 2번을 이렇게 뭔가를 요청하는 걸 이제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바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리치료가 되고 있고. 자, 이 개념을 한번 아셔야 돼요. 민타임하고 해피타임이 늘어나면요.
언해피 타임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아이를 뒤집어지는 걸 자꾸 바꾸려고 하시면 뒤집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자꾸 배우러 오시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민타임이나 해피타임을 바꾸셔야 된다고요. 얘를 집어넣으셔서 여기에 행동을 하셔야 언해피 타임이 알아서 사라져요. 이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심리치료실에서 놀이 타임을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결만이 문제가 아니라 연결할 때 놀이 타임 할 때 치료를 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내 아이가 뒤집어졌다 그러면 뒤집어질 때 어떤 기술 해야 되나? 그거는 제가 응급조치로 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길게 봐서 아이가 언해피한 사람, 언해피한 아이를 바꾸시려면 그리고 언해피한 나 자신을 바꾸시려면 나에게 해피타임을 넣으셔야 돼요. 해피타임을 넣으셔야 언해피타임이 줄어듭니다. 이걸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이거 빨리 깨닫는 사람이 좀 1, 2년 하고 마는 거예요. 양육에 대한 거. 자, 민타임은 이제 생활 습관 지도 타임이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부터 가르쳐 드릴 거라면요. 민타임부터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왜냐면요. 지금 아이들 수면 시간을 못 잡으셔서 수업을 못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면은 교육하는 타임이에요. 그죠? 근데 수면할 때 언해피가 오기도 하고 잘 자면 해피가 되기도 하고 그럴 건데요. 우선은 수면 교육을 하는 것부터 길게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1, 2주 동안은 민타임을 해서 이 아이 수면부터 우선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방향, 민타임의 기술들, 해피타임의 기술들, 언해피타임의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상황을 한두 개만 딱 집어가지고 이 아이에게 그 상황 때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개만 집중적으로 딱 하셔서 이게 이렇게 하는구나 알아차리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로 쫙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타임은 여러분들이 수면이 아직 아이가 안 잡혔다 그러면 수면을 잡는 걸로 지금 배우시는 모든 민타임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한 가지를 제대로 끝까지 하시면 나머지는 아이가 쉽게 숭숭숭 따라가요. 왜냐하면 학습을 당한 기억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할 거예요. 자, 민타임, 교육의 타임을 부드럽게 방어를 내려놓게 만드셔야 되는데 가르칠 때 자꾸 아이를 화나게 만드시니까 애가 자꾸 방어적이 되고 그래서 방어적인 마음이 높아지면 언해피하게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하게 만들지 않는 게 현명한 거다. 기억하시기 바래요. 방어하지 않게 만드는 게 교육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싸움 닭이 되지 않는 길로 갈 겁니다. 싸움에 반응하는 사람만 닭이 아니고요. 싸움을 거는 것도 싸움 닭이에요. 그죠? 그래서 싸움을 걸지 않고 언해피 타임으로 이어지지 않게 민타임을 이끄는 거 이제 배우실 거예요. 자, 민타임. 민타임은 이제 사회적 동물로서 배워야 되는 규칙을 안내받는 시간이에요. 교육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은 어떻게 자야 하고 밥은 어떻게 먹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칠 게 있으시다.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교육을 하실 건데요. 먹고 자고 노는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교육하실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내가 아이한테 할 게 아니라 성인에게 할 거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나는 이렇게 할 때 좀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고 이 상대방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윽박 지르면서 난 원래 그래. 이렇게 알려주시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죠. 왜 말을 곧다이로 하세요? 방어적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민타임이 갑자기 언해피 타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민타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 문화 교육 타임입니다. 교육 타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실험을 한번 한 게 있는데 여러분 다 한번 할 거예요. 종이 거기 노트에 한 켠 자, 잡으실 겁니다. 제가 이거는 2회차 때 이걸 제가 실습을 했는데 요거 오늘 해보려고요. 자, 종이에 이제 연필 지금 들고 계시죠? 네. 좀 이따가 화면에다 적어 주실 건데요. 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 한번. 종이 준비하고 종이 있으시죠? 그대로 바로. 자, 볼게요. 종이에 네모를 우측 하단에 그리세요. 네모를 우측 하단에 그리세요. 자, 그리고 그 안에 동그라미를 그리세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 안에 또 우측 하단에 네모를 하나 또 그리세요.
그 네모를 반을 갈라서 세모 2개를 만드세요. 세모 2개가 나왔죠? 세모 2개 중에서 하나에 긴 줄을 좀 그어서 채우세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리신 거 화면에 보여주세요.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자기가 그린 그림. 잘 보여야 될 텐데. 네. 보세요. 자기가 그린 그림들 보십시오. 지금 다른 분들하고 그림 한번 보세요. 네. 좀 그림이 다르죠? 네.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이 다 다르네요.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지금은 그리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떤지 지금 그리지 마시고 보세요. 네모를 우측 하단에 그리세요. 보여주세요. 아, 그거 아니고요. 아, 그렇게 크게 말고요. 아, 그렇게 작게도 말고요. 아, 그 안에 동그라미 그리시라니까요. 아, 그렇게 크게 말고, 그렇게 크게 말고, 더 위에, 더 위에, 더 위에. 작게. 아, 그게 아니잖아요. 아, 아래쪽에 마음대로 그리세요. 네. 아, 세모 2개 만드시고요. 그냥 하세요. 뭐 어차피 뭐 제대로 된 거 없는데 뭐 하던 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긴 줄 채우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저하고 관계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시죠? 우리가 아이들을 맨날 가르치는데 우리는 애한테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1, 2년만 제대로 잘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짜증 날 건데 안정의 길로 가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언제든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교육을 포기하세요 말씀드리지 교육해서 해야 되는 활동 그거를 목표를 선택하시라 말씀 안 드려요. 지금 내가 애를 화를 내 가지고 가르칠 거면 행동은 되어 있겠지만 애랑 나랑 관계는 다 으그러지고요. 그리고 아이 머릿속에는 불안정, 스트레스만 쌓여요. 교육을 포기하시는 게 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못 가르치겠다. 그러면 다음으로 미루시라고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끝까지 가르치려고 싸움 딱 대지 마시고요. 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요렇게 말씀드렸어야 됐어요. 자, 종이를 4등분을 하시고요. 4등분 정도 했다라는 그 네모칸 그리셔서 그중에 4등분을 하셔 가지고 그중에 우측 하단의 크기에 딱 맞게 네모를 그리세요. 그리고 그 네모 안에 꽉 차게 그러나 닿지는 않게 최대한 큰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 보세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 안에 다시 4등분을 해 가지고 아까처럼 종이를 4등분 하듯이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중에서 또 우측 하단에 네모를 그리는데 이게 정사각형은 아니고 위아래가 약간 위하고 아래가 이게 길고 양쪽이 짧은 약간 그런 정사각형 그런 네모를 하나 중간에 동그라미 안에 뚱 띄워놔 보세요. 우측 하단에. 그리고 그 정사각형의 왼쪽 아래랑 오른쪽 위 모서리를 잇는 선을 하나 그리세요. 그래서 삼각형 2개를 만들 겁니다. 왼쪽 아래랑 오른쪽 위 모서리를 잇는 선으로 삼각형 2개 나오면 그 두 삼각형 중에 위에 것만 위아래로 선을 그으세요. 한 7개 정도가 그을 수 있게 그려질 수 있게 배분하셔 가지고 7개 정도 위아래 그 선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리신 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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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라님. 맞습니다. 자, 제가 요청드린 그림은요. 바로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네. 플로라님 저하고 똑같이 그리셨죠. 그죠? 자, 저번 2회기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거의 대부분 다 잘 그리셨어요. 지금 누가 잘못한 건가요? 설명하는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민타임에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드릴 겁니다. 아이의 두뇌 수준에 맞게 가르치실 거 가르치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궁금해하세요. 내가 이 아이의 수준에 맞게 지금 가르치나?
근데 우리 아이 수준은 어떻게 아나요, 선생님? 뇌파 검사를 해야 되나요? 내가 얘한테 몇 번 가르쳐 봤는데 얘가 못하면요, 지금 걔가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을 좀 더 잘게 쪼개주시고 조금 더 빼주시거나 반은 도와주고 반은 해보는 걸로 천천히 가셔야 된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과하지 않게 주는 거, 그리고 너무 쉬운 걸 주면 안 되죠. 근데 이게 학습 방향하고 똑같은데요. 교육 심리에서도 똑같은 방향이에요. 우리는 언제 성장하고 학습하냐면 내 수준보다 조금만 어려워야 돼요. 내 수준보다 쉬우면 재미가 없어서 지루해서 배우질 않고요. 내 수준보다 너무 어려우면 좌절하기 때문에 포기해서 하질 않아요, 시도를. 그래서 되게 유능한 선생님들, 유능한 과외 선생님들은 이 아이의 상태를 알고 조금 더 어려운 걸 자꾸 가르치는 거지, 되게 어려운 걸 가르치거나 되게 쉬운 걸 해서 아이가 저 이번에 100점이에요. 막 효능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을 시키진 않거든요. 그래서 나도 우리 아이를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되는 건 자기 생활 습관입니다. 아이의 자기 생활 습관. 계속 가르치세요. 가방 좀 매라고. 신발 좀 빨리 신어라. 아침마다 이게 뭐냐. 그리고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나 기분 나쁠 때는 나 좀 놔둬달라고 했잖아. 이렇게 자꾸 가르쳐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좀 이 사람 수준에 맞게 뭐 안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 가르쳐지면 손해는 납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손해는 내가 본다는 거.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좀 요청드릴 게 있어요. 제 블로그에다 하나 적어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회성 키우고 싶고 아이 유능감 키우고 싶다, 집안일을 시키시는 걸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게 전 세계 석학들과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따로 특화 활동이나 이런 걸로 배워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착한 아이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능한 아이로 만드는데 정서적으로, 기능적으로, 그다음에 본인의 효능감, 자존감, 그런데 가족과의 소속감, 이거 하려면 집안일을 시키셔야 돼요. 근데 집안일을 안 시키시고 어른들이 설명하는 게 귀찮고 본인 감정을 못 넘어서시는 거죠. 설명하는 게 귀찮고 잘 안 되면 내가 다시 해야 되는 게 귀찮고, 이래서 그냥 집안일을 애는 하지 말라고 놔두시는데, 그럼 애는 어디 가서 효능감을 느끼나요? 어디 가서 효능감 느끼나요, 애가? 그릇 한번 씻어봤더니 어우 내가 이것도 씻네 이러면서 느끼고 예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자, 여러분 적어도 3살부터는 집안일 하나씩, 한 해에 하나씩은 넣으셔야 됩니다. 저희 집 아이가요 8살이거든요. 만 8살. 지금 7가지를 합니다. 3살 때부터. 알려드릴까요? 자, 하나. 장갑이랑 모자 챙기는 거. 겨울에 막 이런 거. 제가 안 챙겨줘요. 왜냐면 옷 입고 가방 메고 너무 많아가지고 장갑 빼먹고 모자 빼먹고 막 이러는데 그 지가 챙겨야 됩니다. 둘째, 자기 빨래통에 빨래 지가 넣어요. 자기 거는 지가 갖다 넣어야 돼요. 그리고 셋째, 자기 방 이불 정리하는데요. 이거 대다가 말다가 이거 계속 그래요. 넷째, 가방에 저는 물 넣어놓고 간식 넣어두면 지 가방에 넣어주지 않아요. 자기가 넣어야 돼요. 지가 못 챙겨서 못 가져가면 그날 못 먹는 겁니다. 자기 통에 딱 넣어요. 5번째, 식사 시간마다 가족 수저는 자기가 다 챙겨야 돼요. 엄마 거, 아빠 거, 지 거 다. 우리는 요리만 하지 그것까지 챙겨주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가져오지 않아요. 기다려요. 내 수저를 내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내 수저가 없네. 계속 기다려요, 우리는. 자기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5번째, 다 먹고 나면 자기 그릇은 식기통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최근 7살 돼서 하나 추가돼서 아이가 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하는 게 있습니다. 식기세척해서 그릇은 지가 다 꺼내요. 마른 거 자기가 다 꺼내고 집어넣게, 제가 아래 칸에다가 접시랑 그릇이랑 다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해놓고 위에 있는 거는 위에 얹어두면 내가 넣을게, 이렇게 합니다. 이거 하는데 3살부터 3, 4, 5, 6, 7, 8, 6년 걸렸죠. 그래서 지금 7가지 일을 언제나 하고 있어요. 집안일 시키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고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아이에게 2개, 3개, 4개, 5개 절대 안 되고요. 지금부터 배우실 기술들을 다 적용하실 건데 한 가지 행동만 지금 선택하세요.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거 한 가지만 선택하셔서 이거 일주일 동안 이것만 내가 교육한다. 나머지 시간은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던지 뭐 그만두시던지, 그냥 아니면 오늘 배우신 거를 좀 한번 적용해 보시는지 하시면 돼요. 근데 단 한 가지는 그 상황이 올 때마다 민타임 이거 가르쳐야겠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거 중요한데요. 처음에 어떻게 가르칠 건가 지금 중요한 거 아셨죠? 설명 잘해야 된다. 근데 요 다음 거 집중하세요. 요게 제일 문제입니다. 뭐냐면요. 56번째는 어떻게 가르칠 건가? 제가 몇 번 될 때까지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될 때까지 하는 건데 그냥 100번 정도 하실 계획 짜시라 말씀드려요. 네. 어머. 줌 링크를 이제 어쩌죠? 이럴 수가. 수업을 제가 너무 열심히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부분이. 다행이에요. 재수 강자분들이어서. 조금 다행인데 그래도 죄송하긴 하네요. 자, 3번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새로운 거 배우면 아이가 처음에 반응해 주니까 잘하죠. 근데 조금 있으면 얘네들도 하기 싫은 상태로 돌아가고 싶거든요. 그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화를 내서 돌아갈 거냐? 절대 안 되죠. 될 때까지 가르치는 거고 100번은 해야 된다 생각하셔서 7번째 가르칠 때까지는 좋았는데 27번째는 터지는 분들이 있고요. 또 39번째는 좋았는데 또 70번째는 터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는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계속 안내를 하시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걸 해야 우리가 어른이에요. 이걸 유지하는 게 어른이고요. 하기 싫은 모습을 보일 때마다 뒤집어지지 않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이 아이가 그 모습을 그대로 배워갈 겁니다. 그런데 한 번에는 못 배우고요. 100번 정도는 경험이 쌓여야 그 방향으로 고속도로가 뚫려요. 어린아이들 교육해주러 오신 분들은 되게 쉽게 고속도로가 뚫릴 겁니다. 그리고 연령이 바뀔 때마다 아이가 조금 변하긴 하는데 곧 좋아져요. 곧 좋아져요. 이 방향을 기억하고 계시면. 자, 그래서 56번째가 중요하다. 보통 근데 다들 30번 가기 전에 한 번씩 뒤집어지시더라고요. 자, 나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나? 이거 생각해 보시는 숙제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불안정 애착을 어떻게 바꾸나요? 심리치료 가시면 가장 빠르죠.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른 게 2년, 3년 정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불안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근데 그거 안 하고 스스로 성찰의 시간을 가지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심리치료가 꼭 나에게 맞는 방향이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스스로 일주일 동안 성찰하는 시간 겨우 5분입니다, 여러분. 겨우 5분 정도 가져보세요. 나는 어떻게 교육받았나? 자,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에 나는 저렇게 교육받았나? 느껴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내가 누군가에서 배울 때 어떤 감정이 드셨냐고요. 아까 전에 제가 중간에 됐어요. 이렇게 하세요. 그냥 그리세요. 막 이렇게 짜증내면서 얘기하니까 감정이 느껴지셨죠? 그 감정 때문에 배울 수가 있으셨어요? 못 배우셨을 거예요. 겨우 해냈더라도 앞으로 제가 자 종이 꺼내세요 이러면 저거 또 하기 싫어. 저 사람 종이 꺼내라 할 때마다 짜증내던데 너무 싫어. 도망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 느껴졌나 본인의 기억을 한번 좀 샅샅이 뒤져보세요. 우리 엄마가 나 이거 가르칠 때 나는 어떤 감정이 들었고 우리 아빠가 나 이거 가르칠 때는 어쨌고 학교 선생님이 이거 가르치는데 막 공부를 막 때려가면서 성적 낸 선생님이 있는데 그래서 나 그 공부 너무 싫었고 혹은 너무 무서워서 나 그 과목 공부를 해냈다 이러면 이분들의 아이들을 때리기 시작해요. 나는 무서우니까 하던데 이러면서. 자, 거기에 어떤 시선이 있나 한번 보세요. 교육은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로 가르치시면 아이는 화로 대응할 거예요. 그다음에 수치심으로. 뭐냐면 수치심 이런 거예요. 너 바보니? 너 머리는 장식이야? 네가 왜 기억이 안 돼?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넣으시면 심리치료실 가시면 몇 년에 걸려서 작업하셔도 이 수치심 없애지는 못해요. 수치심으로 키우지 마시고요. 죄책감. 너 때문에 내가 이거 할 걸 못하잖아. 야, 너가 자꾸 그래서 내가 두통이야.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리고 연인끼리도 너랑 있으면 나 너무 피곤해. 나 즐거운 시간이 없어. 힘들어. 이런 거 상대방 미안하게 만드는 건데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엄마 계속 아파.
그만해. 이거 자꾸 미안하게 해서 만드는 건데요. 요렇게 가르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아래에 깔린 시선, 나를 막대하는 시선, 안존존수 중에서 안전하지도 않고요. 화내고 그러면 무서워요. 너무 불안하잖아요. 안전 안 되고요. 존중하는 게 없죠. 나를 존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존존수가 없기 때문에 안정애착은 생기지 않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교육 감정 할 때 교육의 감정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시냐면 이거 부작용인데요. 자꾸 과도하게 친절하게 가르치시고 과한 웃음으로 가르치시고 과하게 제일 중요한 거 부탁을 자꾸 하셔서 가르치세요. 아니 이건 지가 해야 되는 일을 가르치는 건데 왜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얘가 부탁을 했으니까 나는 안 할 권리가 있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계속 웃어주면서 이거 해. 그래 잘했어 잘했어 이러면 나중에 안 웃어주면 안 해요. 자, 이거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무로서 하는 일들이 그냥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칭찬을 받든 안 받든 그냥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불 정리하는 게 그게 뭐 칭찬받아야 할 일이고 안 하면 혼나야 될 일도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일주일 동안 연습해 보시면 요거 걸리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저한테. 선생님 저 이거 완전 걸리더라고요. 저 과한 부탁 되게 많이 하던데요. 이것 좀 해줄래? 해줄래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너 해야 된다. 이건 네 일이야 해. 근데 여기에 감정을 담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감정을 안 담는 걸 뭐 어떻게 하느냐? 알려드립니다. 자, 감정은 제로로 하고 담백하게 그냥 얘기만 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민타임이 해야 되는 거 하나, 둘, 셋, 네 개 그림 보이시죠? 옛날에는 그림 안 그려드리고 단어로 해드렸는데 기억하려면 그림을 해야 되는 걸 그렇게 아는 사람이 세상에 저는 단어로서 이때까지 알려드렸더라고요. 자,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제일 왼쪽에 뭔지 아시겠죠? 밑에 yes, no 있죠? 가운데 뭐 한 사람인지 아시겠나요? 오른쪽 보스 베이비 영화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민타임에 해야 되는 역할이자 모습입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민타임 이거 뭔가요? 이거 저는 이 드라마 모르는데 뭐 유튜브에 뭐 되게 막 짧은 영상들이 있어서 봤는데 이거 뭔지 아시나요? 오늘은 후딱후딱 지나가려고 제가 막 채팅에 적으세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대신에 우리는 다른 식으로 운에 연결하는 거 하죠. 참여하고 이러는 거. 자, 비서입니다, 비서. 여러분들 이제 비서가 되셔야 돼요. 아, 이게 비서가 되려고요? 스케줄 알려주는 비서입니다. 자, 스케줄 알려주는 비서인데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수행 비서고요. 하셔야 되는 기술의 이름은 미리 브리핑입니다. 미리 브리핑. 자, 아침에 일어날 일은 이제 미리 브리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어날 일을 최대한 길게 1, 2주 전에 미리 알려주세요. 어린아이일수록. 다음 주에 너 돌잔치 갈 건데 거기 사람 되게 많을 거야. 돌 아이가 뭘 알아듣나 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얘 돌잔치 가서 뒤집어지죠 아이들. 갑자기 사람 많아가지고 이거 일주일, 2주일 전부터 매일매일 알려주셔야 돼요. 매일매일 알려주는 게 사실은 두뇌에 프로그래밍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 되게 많을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래지 마. 왜냐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들은 안정형을 가져야 되잖아요. 불안한 건 누구냐면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과 상황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측 가능하게 미리미리 브리핑해서 알려주시라고요. 근데 그걸 웬만하면 시간을 좀 두고 알려주시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 이미 사용하시고 효과 보신 분들 정말 많아요. 이거 심리치료 어떤 기술에 적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사람의 방향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효과를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아이 유모차 태우는데 힘들어서 울고 이런 애들 지금 차 타고 갈 거야. 너 되게 힘든 거 알아. 그래서 울게 될 건데 그래도 엄마가 옆에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10분 정도 운전할 거고 10분 지나면 엄마가 다 왔다 하면 진짜 다 온 거야. 다 안 왔는데 자꾸 다 왔다 다 왔다 하시는 분들 그만하셔야 돼요. 얘가 예측이 안 되잖아요. 엄마가 다 왔다 했는데 다 온 적이 없어. 그러면 이제 엄마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어날 일을 최대한 길게 미리 알려주기. 연인 관계도 좀 자기 스케줄 좀 알려주세요, 제발. 까먹더라 하더라도. 알려주시고, 두 번째, 알려준 일이 일어날 때 있죠. 10분 지나고 다 왔을 때, 봐봐, 엄마 말한 대로 다 왔지? 혹은 돌잔치 같은 사람 되게 많았어. 이봐, 엄마 말한 대로 사람 되게 많이 왔지? 그치?
엄마가 말한 게 그대로 일어나는구나. 이게 지금 분리불안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아이들 보내실 때 아이들 울잖아요. 그럼 도망가시면 안 되고 그래 여기 있으면 엄마가 6시간 뒤에 올 거야. 6시간 되게 길 거야. 그지? 그리고 넌 되게 힘들 거야. 근데 6시간 뒤에 엄마 온다? 그러고 나면 엄마가 왔을 때 봐봐. 엄마 말한 대로 엄마 왔지. 6시간 뒤에 왔지. 이걸 경험을 계속 쌓으시면 이 아이가 2주, 3주, 4주 지나면 울음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브리핑 하시는 거. 근데 만약에 브리핑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해당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짧게라도 아이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주사 맞을 건데 좀 팔이 좀 아플 거야. 주사 맞을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맞게 됐으면 그렇게 알려주시고 맞고 나면 엄마가 안아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수행비서 역할 미리 브리핑 하실 건데 이거를 1대1 롤플레잉 하시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요 중에서 하나 기억하실 건데 제가 이거 캡처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요 중에서 하나 내가 목적으로 뭐 할 건지 지금 정해져 계신 분은 그냥 정해져서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밥 먹는 거 어떻게 하냐고요? 밥 시간 될 때마다 우리 밥 먹고 나면 놀이터 갈 거고 놀이터 갔다가 슈퍼마켓 갈 거다 얘기해 주셔야 되고 슈퍼마켓 갔는데 애가 장난감을 건들지 않기를 원하면 슈퍼마켓 가면 장난감 코너에서 5분만 보고 지나갈 거야. 우리는 살 게 아니다. 알았지? 미리 브리핑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슈퍼마켓 앞에서 지금 여기 들어갈 건데 다시 미리 브리핑 해주시고요. 그리고 들어가면 끝나고 나면 그치? 이제 우리 안 사고 나왔다.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확인 사살을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미리 브리핑. 미리 브리핑 도중에 감정이 욱 하고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발 화장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만두시라고요. 교육을. 그 화장실 가셔서 거울 한번 보세요. 본인이 얼마나 무서운 얼굴로 말을 하려고 했는가. 그렇죠. 본인도 본인의 얼굴을 보시고 나서 연습을 한 뒤에 아이 보고 너도 내 걸 좀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몇 번? 100번까지는 계속 그냥 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욱 하시면 그냥 숨 쉬시고 가만히 계세요. 비서가 화내는 거 봤습니까? 회장한테? 화 안 냅니다. 브리핑하는 사람 화 안 냅니다. 브리핑 했는데 까먹었다? 다시 브리핑 하죠. 화 안 냅니다. 우리 아이가 회장님보다 귀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영국에. You are a leader입니다. 우리가 이제 리더예요. 가르쳐 줘야 되죠. 근데 회사의 리더들은요. lead by example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보기로 사람들을 리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감정이 욱 할 때 내가 참는 걸 알려줘야지 얘가 배우고 싶지 않은 걸 만났을 때 엄마 하기 싫어! 이랬을 때 이 아이가 참는 걸 배워요. 그리고 be fair하고 좀 공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이거 가르치기로 하셨으면 그걸 좀 강력하게, firm하게, 계속 우직하게 감정 표출하지 않고 가는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민타임은 문화 교육 타임이라 그러는데 사실 저는 교육이라는 말 좀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저는 안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는 안내하는 사람이지 교육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을 안내를 100번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른으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달려가시는데 좀 힘드셨죠? 시간이 딱 1시간 반이 됐습니다. 네, 요 뒤에까지도 할 생각을 했지만 그날 분위기 따라 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한 5분 정도만 더 있으시면 제가 진짜 중범죄자인데요. 항상 시간 막 길게 하는 거 완전 제가 상습범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제가 민타임 지금 저희 아이 섭외해놨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시는 거 괜찮겠어요? 네. 자, 민타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 5분 정도 있으시면 제가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보여줬던 장면들이 뭐가 있냐면 기억나시나요? 개인 비서가 있었고 예스 노가 있었죠. 그리고 중간에 뉴스 아나운서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보스 베이비가 있습니다. 이거 4개를 한꺼번에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슬쩍 하시고 자연스럽게 보세요. 비서니까 계속 안내해야 돼요. 미리 브리핑.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지금 안 하지만 저는 가는 날이 되면 얘한테
계속 미리 브리핑해요. 언제냐면 친구 집 갈 때 저 미리 브리핑해요. 오늘 걔네 집 갈 거지? 남의 집에 가서 냉장고 문 함부로 여는 거 아니야. 가르쳐 주고요.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 미리 알려줘요. 그래서 그걸 하고 가거든요. 두 번째, 예스 노는 뭐냐면요. 예스 노가 아니라 노를 먼저 얘기하시고 예스를 뒤에 꼭 붙이셔야 된다는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스랑 노랑 무조건 짝으로 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돼를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지금 심리치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안 돼라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애들이 문제가 생겨요. 근데 문제는 안 돼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안 돼라고 얘기하면 뭐가 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요거 집중적으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안 된다, 노라고 얘기하고 예스로 끝내야 돼요. 보여드릴 거고, 뉴스 기상캐스터는 뭐냐면요. 아까 그 똑같아요. 그냥 계속 안내합니다. 오전 뉴스, 오후 뉴스, 정오 뉴스, 저녁 뉴스 똑같은 내용 하는데 그냥 계속 합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합니다. 그리고 보스 베이비는 뭐냐면 보고 쓰다듬고 보고 쓰다듬고 제가 만들었어요. 보스 베이비. 이걸 제가 한꺼번에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시간 괜찮으시면 남아 계시고 아니면 녹화본을 있을 거니까 가셔도 됩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보고 싶은 제 아이 한번 괜찮을까요? 이거 있으시면 괜찮으시죠? 한 5분 정도 보시는 거. 자, 뭐냐면 머리카락이 이상하네. 첫 출연이라 머리 삐삐로 묶어주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삐삐로 묶어줄게 라고 민타임을 했는데 엄마가 끝까지 못했네. 그치? 엄마 깜빡했다 그지? 엄마가 민타임을 했는데 깜빡했어. 그래서 다음에 너 좀 알려줘. 엄마 깜빡하면. 자, 이 아이가요. 얘는 제가 섭외한다 그랬는데 말은 안 했거든. 얘 뭐 때문에 분류한다 몰라요. 얘가 양말 벗어놓은 모양 좀 보세요. 스타킹을 벗어가지고 빨래통에 넣었는데 저희가 지금 미타임을 계속 뭘 했냐면 양말 요렇게 요대로 벗어 넣는 거 아니다. 양말이랑 스타킹 분리해서 넣어라. 지금 이걸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남편이랑 저랑 민타임 요거 집중하고 있는 때란 말이에요. 집중한다는 말은 뭐냐면 요게 보이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집중으로 가르친다 주의도. 근데 얘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도요. 100번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이래요. 몰랐지? 자, 뭐 알았어. 지금 알았지. 자,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자, 엄마가 민타임 하겠습니다. 민타임 했는데 저 부탁하지 않고요. 화내지도 않아요. 부탁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냥 담담하게. 근데 얘가 이걸 했다고 해서 제가 잘했다고 막 이러지도 않아요. 자, 봐봐. 한이야. 엄마가 계속 스타킹을 엄마가 얘기할 때는 요거. 엄마 눈을 봐야지. 엄마 할 얘기가 있어. 엄마 눈 봐야지. 그지? 엄마 눈 보고. 엄마 눈 보고 얘기해. 그래야 나 얘기할 수 있어. 보스 베이비의 보입니다. 보. 눈을 봐야지 얘기해요. 뒤통수에 얘기하시면 안 돼요. 뒤통수에 얘기하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잔소리고요. 봐봐, 엄마 봐봐. 스타킹을 어떻게? 양말을 먼저 벗고 스타킹을 벗어서 두 개를 분리시켜서 빨래통에 넣는 거야. 그치? 양말을 벗고 스타킹에서 분리시켜서 따로 넣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양말을 잘 벗어서 제대로 넣어야지. 그럼 잘이 뭐고 제대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잘 알려줘야 된다고요. 양말 먼저 벗고 해서 이거 따로. 알았니? 되겠니? 응. 근데 요렇게 어디 갔어 아까 그거? 자 봐봐. 이거 빨래하는 사람은 지금 빨래라는 일은 누가 해? 이건 네 일이야? 엄마 일이야? 아빠 일이야? 빨래하는 사람은? 아빠가 하지. 아빠는 집어넣고 저는 빼거든요. 우리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아빠가 집어넣는 일을 하잖아. 그러면 아빠의 시간이 존중되지 않지.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그 부분을 하는 건데. 그치? 그래서 안 돼. 다른 사람의 시간은 존중해야 돼. 그런데 너가 이거를 그때는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다시 할게요 라고 말하면 돼. 그거 기억할게요 라고 말하면 돼. 왜 안 되는지 알려줬어요. 다른 사람의 시간, 안전, 이 기준도 알려드립니다. 다음 시간 되면. 그것 때문에 이런 행동은 안 되는 거야. 설명했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 놓쳤어도 이걸 다시 얘기하면 되고 우리가 다시 너한테 가르칠 때 잘 들으면 돼. 넌 계속 배우는 중이니까. 그치? 너가 잘할 때도 있고 지금 안 되는 때도 있는데 안 되는 때가 있어서 계속 배우는 중이야. 배우는 중이야. 계속 나아질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뉴스 기상캐스터처럼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눈으로 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얘기 잘 들었으니까 저는 잘했어. 아이고 착해. 이거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보내는 거예요. 이 이유들을 다음 시간에 다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들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자, 이제 인사하고 사라지세요. 인사하시고 사라지세요. 그냥 가는 거는 예의가 아니니까. 인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사라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쏙 사라지세요. 쏙 사라지세요. 네. 자, 갔습니다. 자, 이렇게 민타임 하실 건데요. 네. 그래. 요 정도는 이해해 주실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요 정도는 이해해 주실 것 같아, 네 생각에? 그래, 알았어. 이해해 주신대.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해를 못 해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안 되지, 그지? 자, 요렇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배우실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원래 상습범위에 5분이라고 얘기하면 10분인 줄 아시면 됩니다. 6분 지났지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처음 한 번, 두 번쯤은 좀 많이 배우신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3회차쯤 되면 이제 슬슬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질문 오고 가고요. 다른 사람 비디오 보낸 거 같이 구경하기 시작하고요. 제가 생활에서 있는 거 사진 찍어서 또 보여드리고 이러면 계속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오늘 마치시고 매회 마치실 때마다 제가 설문조사합니다. 설문조사하는데 여러분 이름에 그대로 그냥 평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평가하세요. 저를 기쁘게 해주시려고 평가하시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과 금전적인 자원을 들여서 왔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주시고요. 오늘 밤에 하지 마시고요. 너무 늦었으니까. 그거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따로 카톡방 만들게요.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연습하시면서 궁금한 거 이건 이렇게 하나요? 저건 저렇게 하나요? 의문 드시는 거 올리세요. 그러면 똑같은 질문이 많아서 다른 분들이 그거를 동시에 하실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개인톡 하지 마시고 단체톡에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이 중복적이면 제가 답을 좀 빨리빨리 해드릴 수가 있는데 질문이 너무 많으면 제가 그거를 커버하면 뒷분이 계속 기다리셔야 되니까 질문 드시면 항상 하시고 그리고 오늘 적으신 내용 공통입니다. 이때까지 모든 양육간에 적으신 내용 사진 찍어서 단체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적었고 누군가는 저렇게 적었구나 보시면서 아, 나 저거 빼먹었네. 그럼 나도 이거 적어놔야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환은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올려드리니까 그 방에 와서 계속 보시고 숙제하시면 되고요. 숙제한 내용들은 종이에 적으시는 순간 캡처하셔서 보여주시면 제가 읽습니다. 제가 읽고 다른 분들이 읽으시는데 여러분들 다른 분들이 나를 판단하고 평가할 거란 생각을 버리시는 연습을 좀 하세요. 우린 지금 지지하려고 모인 거지. 너는 잘하고 나는 잘하고. 어떤 분은 민타임 되게 잘하시고요. 어떤 분은 언해피타임 되게 잘하시고요. 어떤 분은 해피타임 잘하고 계세요. 다 각자가 지닌 좋은 점은 그대로 있고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서로 지지하고 배우는 거 그리고 연결되는 걸로 이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수업 어떠셨는지 단체방 열면 거기에다 좀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반영을 바로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임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아주 생소하고 그리고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많아서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시면 지금 이 시간이 어땠나 딱 1분 정도만 생각하셔가지고 오늘 시간이 어땠는지 한번 우뇌를 여는 작업을 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음악은 김동률의 출발입니다. 그거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음악 한번 들으시면서 아까 기분도 기억하시고 지금도 어떤지 생각할 때 음악 같이 트셔가지고 연결시키시는 거 나름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카톡방 열면 거기도 무음으로 좀 등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가끔 답을 빨리빨리 못 드리는 거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차랑 근무 중일 때 그게 잘 안 돼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시면 카톡에 그 보이스 콜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보겠죠.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 있으시면 개인 카톡에 넣으시거나 단체 방에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다 같이 그 인형 좀 끌어안으시고요. 네, 인형 끌어안으시고 우리 아까 인사 안 했죠, 그죠? 오늘 너 만나서 반가웠다. 오늘 너 만나서 반가웠고 이제 난 자러 갈 거니까 너도 잘 자라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 홀대하지 맙시다. 존중해 줘야죠, 그죠?
자러 가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보든지 주중에 몇 번 보든지 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마음으로 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모두 헤어지겠습니다. 자, 깊은 밤 수고 너무 많으셨고 나가시면 언제나 달팽이 약류습관 받으시는 분들은 항상 하시는 게 있습니다. 호흡 많이 하셔야 되고요. 끝나면 언제나 물을 반 잔 드셔야 됩니다. 물을 반 잔을 한 모금 하고 내리고 한 모금 마시고 내리고 한 번에 벌컥벌컥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신경회로를 같이 만들어야 돼서 한 모금 하고 내려놓고 한 모금 하고 내려놓고 물 반 잔을 천천히 30초 동안 30초 동안 드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악몽 꾸는 분들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약간 심리치유적인 작업을 했기 때문에 꿈속에서 옛날 기억이나 이런 거 밤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물 반 잔 꼭 드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첫 수강하신 분들은 반드시 저에게 개인 톡이든 단체 톡이든 의무입니다. 이 수업에 대한 느낌이 어떠신지 저한테 반드시 좀 알려주시기 바래요.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아주 제가 귀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음악 틀어드리고 싶은데 없는 그냥 가셔요. 네.